오늘 소개드릴 사람은 코비 브라이언트란 농구 선수인데요. 제가 아는 한 순수하게 농구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코비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1, 2부로 나눠서 이 선수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1부에서는 이 선수의 일대기를 다뤄볼 것이고 2부에서는 이 선수가 성공할 수밖에 없던 비결들, 그리고 코비라는 캐릭터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같이 보시죠. 1978년 8월 23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출생한 코비는 6살 때 농구 선수였던 아버지 조 브라이언트를 따라서 이탈리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태리에서 코비는 축구를 처음 접했고 처음에는 골키퍼, 이후에는 미드필더로 뛰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선수 생활을 은퇴하면서 코비도 필라델피아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담으로 코비 이름의 유래는 재미있게도 일본의 도시 중 하나인 고베에서 따왔는데요. 아버지 조 브라이언트가 고베에서 나오는 와규 스테이크를 너무 좋아해서 아들 이름을 코비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만약 전주에 와서 전주 비빔밥을 먹고 그 맛에 반했다면 코비의 이름은 필라델피아 로워 메리언 하이스쿨에 입학한 코비는 3년 동안 평균 30.8점, 11리바운드, 6.5어시스트, 4.0 스틸, 3.8블록을 기록했습니다. 고교 통산 2883득점을 올리며 남동 펜실베니아 지역 역대 최다 득점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전 기록 보유자는 그 유명한 고대 괴수 이만사마 윌트 체인벌린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코비는 일반적인 코스인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곧바로 프로부대 NBA로 직행을 하게 됩니다. 드래프트에서 코비는 13번째로 샬롯 호네츠에 지명을 받았지만 코비의 재능을 꿰뚫어본 LA 레이커스 수뇌부가 유고슬라비아의 센터인 디박과 코비를 트레이드하게 되면서 코비의 운명적인 LA행이 결정됩니다. 의욕과 자신감은 누구보다 충만한 코비였지만 두 번째 시즌까지 코비는 주전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3년차 시즌인 98-99 시즌부터 평생의 은사인 필 잭슨이 레이커스 감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필 잭슨은 90년대에 마이클 조던과 6번의 우승을 달성한 위대한 감독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즌 팀의 주전 슈팅 가드였던 에디 존스의 트레이드로 드디어 코비는 주전 자리에 올라섰지만 팀은 플레이오프에서 칼 말론과 존 스타턴이 버티는 유타 재즈에게 탈락하고 맙니다. LA 레이커스는 필 잭슨 부임 후 두 번째 시즌 만에 레리 버드가 감독으로 있던 인디애나 페이서스를 4대2로 누르고 첫 우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압도적 센터 중 하나인 샤킬 오닐의 최전성기에 리그에서 재능 넘치던 슈팅가드들 중 아이버슨과 정점을 다투던 코비의 조합은 너무 강력해서 리그를 말 그대로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 뉴저지 네츠를 차례로 결승전에서 누르며 LA 레이커스는 역대 3팀밖에 하지 못했던 위대한 업적인 3핏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한 팀에 2개의 태양이 뜨지는 못한다는 말처럼 코비가 점점 성장해서 리그 정상급 플레이어가 되자 샤킬 오닐과 팀 내 1인자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게 됩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누구보다 호흡이 잘 맞았지만 코트 밖에서는 냉랭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평소 어마어마한 연습량으로 유명했던 코비는 농구 이외의 활동에도 관심이 많은 샤킬 오닐의 연습 부족에 대해서 비판했고 샤킬 오닐도 코비를 쇼우보트라는 별명으로 부르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레이커스가 2004년 언더독 디트로이트에게 패하며 준우승에 그친 후 다음 시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필 잭슨이 감독직을 사임하였고 코비와 팀 내 파워게임을 하는 중이었던 샤킬 오닐이 마이애미 히트로 이적을 했습니다. 둘의 알력 다툼을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었던 레이커스 경영진은 6살이 어렸던 코비의 미래 가치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처음 1인자로서 시즌을 시작한 코비는 고군분투하였지만 팀 내 다른 자원들의 실력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레이커스는 결국 플레이오프에도 진출하지 못하며 씁쓸한 시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즌 다시 필 잭슨이 감독으로 부임하였고 팀은 조금씩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코비 본인 스스로도 서서히 팀 내 리더라는 자리에 대한 자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전까지 본인밖에 모르고 팀 동료들과의 유대관계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던 성격을 조금씩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팀 동료들과 낚시를 가는 등 먼저 동료들에게 다가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2006년 1월 22일 코비는 토론토 랩터스를 상대로 무려 81점을 혼자 득점하며 NBA 역대 한 경기 최다 득점 2위의 기록을 쌓기도 했습니다. 필 잭슨의 부임과 코비의 변화로 인하여 팀은 플레이오프로 다시 복귀하게 되지만 예전처럼 결승 무대를 밟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2008년 2월 코비의 인생에 중요한 트레이드가 하나 성사됩니다. 하위권 팀이었던 멤피스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던 파우 가솔이 LA 레이커스로 이적해온 것입니다.
스페인 출신의 파우 가솔은 신인왕을 수상하고 이후에도 꾸준히 리그에서 활약하며 손에 꼽히는 파워포워드 자원으로 인정받던 선수였습니다. 확실한 골밑 자원이 생긴 레이커스는 이후 22승 5패로 시즌을 마감하였고 당당히 NBA 파이널 무대에 복귀하게 됩니다. 상대는 전통의 라이벌이자 가넷, 피어스, 알렌, 빅3가 버티는 보스턴 셀틱스였습니다. 2-3 옵션 역할을 해줘야 하는 가솔과 오돔이 가넷의 수비에 고전하였고 1옵션인 코비마저 평소보다 부진을 거듭했습니다. 보스턴의 가넷과 피어스, 알렌의 반지에 대한 절실함은 부상마저 막지 못할 정도였고 결국 레이커스는 4대2로 결승전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시즌 MVP를 수상하며 최고의 시즌을 보내나 했지만 찝찝하게 한 시즌을 마친 코비였습니다. 프리시즌 중에 참여했던 2008 베이징 올림픽에 미국 대표팀은 2004년 동메달의 치욕을 씻기 위해서 최강의 팀으로 구성되었고 르브론과 코비가 한 팀에서 뛰는 그림을 드디어 본다는 생각에 많은 팬들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코비는 팀 동료 파우 가솔이 이끄는 스페인을 상대로 118대 107 승리를 거두고 금메달을 차지하여 했습니다. 다시 절치부심에서 시즌에 돌입한 코비는 다시 한번 결승에 진출했고 상대는 수비 괴물 드와이트 하워드가 버티는 올랜도 매직이었습니다. 올랜도 매직은 하워드를 골밑에 배치하고 나머지 4명의 선수들이 외곽포에 집중하는 양국 농구로 동부지구를 제패하며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작년보다 더욱 팀으로 하나 되고 평균 32.4점을 퍼부은 코비의 활약으로 레이커스는 7년 만에 리그 왕자의 자리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즌 팀에는 기행이 유명했지만 그만큼 실력, 특히 수비 스페셜리스트인 론 아테스트가 합류했고 다시 한번 결승 무대를 밟으며 3년 연속 결승 진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는 2년 전 패배의 아픔이 있었던 보스턴 셀틱스였습니다. 5차전까지 팀이 3대2로 뒤지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남은 2경기는 다행히 레이커스의 홈 경기였고 2경기를 연속으로 이겨내며 팀은 마침내 2연패를 달성하였습니다. 2년 전보다 노쇠화된 가넷의 실력과 반대로 2년 전보다 나아진 가솔의 퍼포먼스가 대비되며 팀의 희비가 엇갈린 시리즈였습니다. 샤키로닐 없이도 본인을 중심으로 2연패를 한 코비는 대망의 업적인 리그 3연패에 도전합니다. 2010-11 시즌 리그 성적은 57승 25패, 서부지구 2위로 나쁘지 않았지만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독일 병정 노비츠키가 이끄는 댈러스 매버릭스에게 허무하게 4대0으로 무너지며 3핏의 꿈은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이후 코비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스페인을 다시 꺾으며 두 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2012년 12월 5일 코비는 역대 5번째로 3만 점 이상을 득점한 선수가 되며 자신이 역대급 스코어러임을 입증합니다. 팀은 플레이오프 다툼을 하던 도중이었고 코비는 평균 40분 이상씩을 출전하며 무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2013년 4월 12일 골든스테이트와의 경기 도중 아킬레스건 부상을 당하고 맙니다. 농구 선수에게 아킬레스건 부상은 치명적이었고 이후 우리가 아는 코비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는 없었습니다. 2015-16 시즌 코비는 본인의 마지막 시즌이 될 것이라는 걸 알렸습니다. 가는 경기장마다 많은 팬들이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축복해 주었지만 정작 코비의 기록은 커리어 최악의 효율성을 보여주며 팀에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2016년 4월 13일 유타 재즈와의 홈경기가 그의 마지막 경기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선수의 마지막 경기인 만큼 티켓 값이 폭등했고 여러 유명 인사들이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부진했던 시즌이었던 만큼 팬들은 그저 코비가 다치지 않고 그의 마지막 경기를 잘 마무리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일어났고 코비는 무려 60점을 기록하며 본인 커리어의 대미를 장식하였습니다. 흥미롭게도 평생 개인 플레이를 한다는 비난을 받은 코비였지만 마지막 그의 기록은 어시스트였습니다. 본인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다음 세대에게 팀을 맡긴다는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그의 은퇴 연설에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요? 만발은 이제 떠납니다. 라는 말을 남기며 그의 NBA 커리어는 마감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마이클 조던을 따라하려고만 했고 개인 플레이가 지나치다는 비판을 많이 받은 코비였습니다. 샤키로닐이 팀을 떠나고 많은 부침을 겪었지만 본인이 리더로서 정상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걸 증명했고 20년 동안 한 팀에서만 뛰며 LA 도시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2개의 등번호가 영구 결번이 되며 그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코비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커리어를 만들 수 있었던 성공 비결과 그의 캐릭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